이번 이야기는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예전에도 이제 피를 먹는 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섬 관련 이야기는. 하지만 오늘은 어떤 섬에 관련된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스라님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야, 오늘 예전에도 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피를 먹는 섬이라고. 그죠? 아마 지워졌지만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겠죠. 예, 예전 음, 거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섬은 어떤 섬일까요? 이 섬은 여러 명의 사람이 다른 시기에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겪어와가지고 이슈화가 됐거든요, 방송국 내에서. 예. 네,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야, 그러면 배 타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배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렛츠 퀴즈입니다. 기릿! 일단 이 섬을 알게 된 건 드라마 팀에서 먼저 발견을 했어요, 이 섬에 대해서는. 이제 드라마 팀에서 이제 촬영 장소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섬이 괜찮다라는 소문을 얼추얼추 들어갖고 이제 사전답사를 보내게 됐고, 그 사전답사 때 일이 생기면서 걔네들이 도망쳐서 섬에 나오고 다른 네. 사전답사 팀이 또 들어갔다가 똑같은 일을 겪고 도망쳐서 나오면서 방송국 내에서 이 섬은 이제 촬영을 하는데 못 쓰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섬이에요. 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영화 제작사 쪽에서 그런 섬 있으면 한번 가볼까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사전접사를 진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겪고 도망쳐 나오고,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 팀은 아니고 이제 다른 팀에서 그쪽을 들어갔다가 또 똑같은 일을 겪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드라마 팀에서 사전접사를 진행할 때 당시 주변에 이제 괜찮은 곳이 있냐 묻고 다니던 중에 그렇게 배 타고 멀리 나가지 않는 섬 중에서 사람도 별로 없어서 촬영하기 편하고 전기도 다 들어오고 근데 섬이 되게 예쁜 곳이 한 곳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섬으로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하러 간 거죠. 예. 사전답사 하러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사전답사 팀 얘기가 한 6, 7가구 정도 있고 사람은 한 10명? 조금 안 되게 있는 정말 조그만 섬이었대요. 어르신들 얼굴 표정도 다 좋아 보이고 섬 자체도 정말 예쁘고 그래가지고 여기 되게 괜찮겠다 싶어갖고 이제 민박집을 잡고 이제 섬 전체를 이렇게 딱 둘러보고 있는데 이 섬은 전 제가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가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해드릴 건데 오, 정말 갔을 때 느꼈던 건 정말 예뻐요, 섬이. 뭐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자연적으로 정말 예쁘게 만들어진 섬 있잖아요. 네. 진짜 정말 자연적으로 너무 예쁘게 만들어진 섬인 거예요. 그쪽 사전답사 팀도 이제 너무 섬이 예쁘니까 아 이제 여기서 촬영하면은 이제 앵글 진짜 예쁘게 나오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사전답사를 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 앵글 확인하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배 시간이 끝나서 잠을 자는 과정에서 이제 사전작사 팀이 평균적으로 2명에서 3명 정도가 움직여요. PD가 끼고 카메라맨 네. 1명 끼고 작가 이렇게 평균 기본 멤버들이 이런데 작가는 피곤하다고 먼저 잠이 들었고 이제 PD랑 카메라 감독 이렇게 2명이서 술 한 잔씩 가볍게 하고 있었대요. 이제 스태프들 뭐 술 마시는 거가 일상이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이제 찍으려고 하는 드라마에 관련된 막 그런 속 깊은 얘기부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 민박집 쪽으로. 이 아밤에 그때 시간이 뭐 본인들 말로는 11시, 12시쯤 됐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섬에 이제 계신 분들이 다 연세가 막 못해도 60대 그런 분인데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니까 낚시꾼인가? 거기 낚시꾼도 자주 가는 섬이니까 네. 낚시꾼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진짜 머리 다 새하얘져갖고 허리도 제대로 못 피시는 70대 정도 되는 할머니가 민박집 문을 꽉 열고 들어가서 이년 어딨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PD랑 이제 감독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물며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70대 할머니가 정말 쾅쾅거리면서 뛰어서 민박집을 확 찢기고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갖고 이제 얘 물어봤대요. 아, 어르신 누구 찾으시는 거냐고, 무슨 일이시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눈에 핏대가 서가지고 막 민박집 막 둘러보면서 여기 없어? 하면 갑자기 막 방을 막 뒤지더니만 그 나가시더래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제 피디님이랑 감독님은 이제 멍 때리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막 머리에 인지가 따라가지 않는 상황이 딱 왔대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냥 멍 때리고 3분 정도 있다가 그냥 어르신이 이제 좀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냥 정신이 좀 힘드셔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 하자. 어차피 우리 여기서 촬영하게 되면은 저분들이랑도 잘 친하게 지내 편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넌지시 넘기고 이제 다시 이제 술 마시려고 이제 자리를 피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네. 한 5분 정도 지났나? 옆 건물에서 비슷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 멀리서 그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똑같은 목소리로. 그리고 진짜 저 할머니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이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제 탐사를 하지 못했던 사전 답사를 하지 못했던 다른 장소를 가서 이렇게 사진을 막 찍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건너편에서 이렇게 터벅터벅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오시더래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전날 저녁에 한번 뵀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시골 같은 데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마을 사람 분들이랑 굉장히 친해지지 않으면 촬영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이랑 PD가 이제 얼굴 한번 봤으니까 기억하시려나? 라는 생각으로 인사를 드렸대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어르신이 자기를 싹 보더니만 총각들 어제 배 타고 들어왔던 그 외지 사람인가? 아유, 되게 반갑네. 뭐, 그냥 인사하는데 표정이나 말하는 게 본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PD님이 그 생각했대. 치매가 있으신 게 확실하다. 진짜 치매가 있으신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르신한테 저희는 인사드리고 있는 거라고 아마 저희 여기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자주 보게 될 거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미리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좋게 좋게 넘겼대요. 네. 넘기고 할머니는 뒤로 가시고 자기들은 이제 앞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는데 작가가 가만히 이렇게 할머니가 가는 뒷모습 이렇게 가만히 빤히 보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PD가 물어봤대요. 야, 너 뭐하냐? 너 할머니 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 뭐 누구 닮은 사람 아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작가 갸우뚱하더니만 저 할머니 이상하다고. 왜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이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시선이 하늘을 보고 있다고. 어. 그러니까 이제, PD랑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안 좋으신 분이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그걸 눈치채지 못했대요. 이제 뒤에서 이제 보고 있던 작가는, 그냥 할머니가 허리가 굽으셨으니까 이제 위쪽을 쳐다보게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키 차이가 있으니까. 예, 예. 근데 눈이 거의 흰자가 보일 정도로 하늘 쪽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는데 너무 소름이 끼친다고. 그래갖고 난 저 할머니 되게 느낌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감독이랑 PD랑 이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날도 이제 사전 답사 해가지고 그 섬 전체 이제 사전 답사를 끝내고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왔대요. 네.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제 저녁이랑 그 할머니가 똑같이 자기 민박집을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막 뒤지고 나가시더래요. 작가는 그때는 일어나 있어가지고 작가한테 설명을 했대요. 어제 저런 일을 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셔서 아마 치매가 있으신 할머니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작가도 아직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한 50대 초반 아니면 40대 후반 정도 되는 웬 아저씨가 문을 두들기면 노크를 하면서 혹시 계세요라고 노크를 막 하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좀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문을 딱 열어드리니까 그 정도 되는 아저씨 분이 앉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한 재작년부턴가 요즘 밤마다 저렇게 남의 집 문 막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민폐를 끼친다고 네. 정말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 정말 안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괜찮다고, 어르신이 뭐 나이 드시고 그럼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고생하시라고 이렇게 잘 달래고 나서 그 아들분을 보냈대요. 네.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제 마을 회관으로 찾아가가지고 어르신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전 답사가 끝났고 이제 만약에 오게 되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촬영을 아마 진행하게 될 거다. 어르신들 촬영 협조하시느냐, 막 이런저런 사전 설명을 하는데 감독님이 PD님을 툭툭 치면서 한다는 말이, 야, 그 아저씨 어디 갔냐?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마을 분들을 다 모아놓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아저씨가 안 보이더래요. 그 할머니는 그대로 보이는데 그 아저씨만 이상하게 안 보이더래요. 아니, 그래서 감독님 생각은 아픈 어머니가 여기 오셨는데 당연히 아들이 따라와야 되지 않나? 막 이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PD님이 이제 혹시 여기 제일 젊으신 분 누구 안 계시냐고, 네. 저희가 그분이랑 좀 얘기를 하면 조금 잘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분이랑 얘기를 하고 나서 저희 전달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웬 아저씨 분 계셨는데 그분 어디 계시냐 라고 하면서 그 할머니 분을 가리키면서, 할머니 혹시 아드님 지금 혹시 일 나가셨나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 표정이 싹 굳더래요. 오.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했대요. 아, 우리가 설마 어제 귀신을 본 건가? 아들이 설마 사람이 아닌 건가? 이러고 있는데 표정이 싹 굳고 나서 그 난리를 폈던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놈 지금 배 타고 나가서 낚시하고 있다고. 네. 왜 찾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아, 알겠다 한 다음에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그 자리가 끝나고 났는데 이제 마을 이장님이시라는 분이 오셔갖고 한다는 말이, 아들 얘기 꺼내지 마시라고. 아들 반쯤 미쳐가지고 지금 배 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아마 섬 뒤편에 가가지고 미친 짓 하고 있다고. 예. 애가 제정신인 걸 난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저 할머니도 완전 신경 날카로워져서 저러는 거라고.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랑 다른 분들 생각하기에 너무 멀쩡하게 와가지고 어머니가 그래서 죄송하다, 막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의 모습인데 완전 반 미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전부 다 그 말을 하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자리가 끝나고 섬 뒤편으로 한번 가봤대요. 자, 갔는데 어제 그렇게 젠틀하게 자기 어머니에 관련돼서 죄송함을 빌면서 하던 사람은 없고, 머리가 산발이 되고 반쯤 찢어진 옷을 입은 상태에서 막 미친 듯이 웃으면서 해변을 뛰어다니고 있더래요. 예. 그걸 보는데 소름이 너무 돋더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거 왜 그러냐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들 쪽으로 막 미친 듯이 웃으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예. 그러니까 세 명이 그래서 도망을 쳤대요,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배 시간에 맞춰갖고 배를 타고 그냥 도망쳐서 나오게 됐대요.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막 한 거예요. 또 도착해가지고 메인 감독님들한테. 그 섬에 진짜 완전 이상한 사람 있다고. 완전 이상한 사람 있다고. 저 사람 너무 무서워가지고 촬영을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메인 감독님이, 아, 웃기지 말라고. 사람 한 명 때문에 어떻게 그러냐고. 왜 다른 애들 한번 보내서 다시 확인해 볼 테니까 니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2차 사전답사팀이 내려가게 됐대요. 네. 2차 사전답사팀이 내려갔는데 어쨌든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인 남성이 있는 섬이다 보니까 여자 스태프들을 제외하고 남자 스태프들로만 해가지고 3명이서 그 섬을 다시 들어갔대요. 오. 3명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2차 팀이라고 다시 인사드리고 이제 들어갈 때 선물 같은 거 다 준비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 마을에 가면서 이렇게 막 선물 드리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분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랑 대충 얘기가 끝나고 나서 그 섬 뒤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대요. 시간대가 얼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시간대였대요. 네. 그래갖고 그 섬 뒤편에 도착을 하니까 해가 완전히 지더래요. 그래갖고 그리고 섬이다 보니까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막 핸드폰 후시 갖고 이렇게 도착해서 봤더니만
진짜 그 남자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있더래요. 근데 이상한 게 앞에 여자가 있더래요. 남자가 여자를 잡으려는 건지 아니면 쫓아가는 건지 여자를 그냥 공중에 떠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이 남자가 그 뒤를 웃으면서 미친 듯이 쫓아가고 있는 거래요. 밤에 보니까. 오, 예. 그러니까 이제 스태프들은 거기서 이제 다 굳은 거래요. 이게 지금 뭔 상황이지? 막 이러고 있는데 여자 귀신이 막 그렇게 그냥 빙글빙글 공중에서 돌다가 딱 서가지고 자기 쪽으로 진짜 빠른 속도로 막 날아오기 시작하더래요. 예. 근데 그 표정이나 모습 그런 것들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듯이 막 날아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스태프들이 그냥 놀라갖고 그냥 뒤돌아가지고 진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갖고 마을 쪽으로 막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뒤에서 들리는 말이 그 남자가 막 웃음기 섞인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 목소리가 막 하지마 그러면 안 돼 막 그러면서 계속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반복해가지고. 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 들리지 뒤에선 귀신 쫓아오지 스태프들이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마을회관까지 다 뛰어서 그냥 도착해가지고 마을회관 들어가서 문 닫고 불 다 켜놓고 막 남자 3명이서 거의 껴안고 저거 뭐냐고 너무 무섭다고 그냥 막 그러고 나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진짜 뜬 놈으로 밤새고 아침에 도망치듯이 그냥 섬을 빠져났다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얘기가 들리니까 아, 저 섬은 정말 예쁘지만 촬영을 할 수 없는 섬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저희 팀 말고 다른 팀에서 이제 낭량특집 15로 촬영을 해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 섬을 다시 들어가게 돼요. 네. 그 섬을 다시 들어갔는데 장례를 치르고 있더래요. 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분이랑 어머니분이 돌아가신 거 아니고 다른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섬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날이었대요. 장례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그때쯤 들어가게 됐대요. 얼떨결에.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뭐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뭐 촬영 왔다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실례니까 네. 이거 굉장한 실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민박집 어떻게 잡아서 그냥 장례 치르는 거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러고 딱 있는데 그 할머니가 또 밤 한 10시, 11시, 12시 되니까 그 할머니가 또 문을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이번엔 누굴 데리고 가려고 이러면서 막 방을 뒤지더래요. 와. 근데 이제 그 스태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공포 쪽을 하는 스태프들이니까 이제 이 상황이 익숙하니까 이제 그냥 자세히 지켜봤대요. 예. 지켜보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이랬는데 정말 막 사람을 찾듯이 구석구석 막 뒤지기 시작하더래요. 막 그냥 뒤지니까 이제 그냥 보면서 아, 저분이 뭔가를 알고 계신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씩씩거리면서 할머니 분이 나가려고 그럴 때 스텝 한 분이 그 할머니를 불렀대요.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딱 부르니까 할머니가 딱 뒤를 흘겨보면서 니들은 알 거 없어 이런 다음에 옆집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예. 완전히 그냥 굳으신 거래. 그 뭐랄까 그 카리스마가 막 느껴지더래요. 그 할머니한테. 그래갖고 이제 스태프들 생각은 아, 이 할머니가 무당인가 보다. 무당이었고 뭔가를 알고 계셔서 뭔가를 막으시려는 건지 아니면 잡으시려는 건지 그걸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할머니 뒤를 이제 쫓아갔대요. 할머니 뒤를 쫓아갔는데 어떤 한 스텝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치더래요. 예. 너무 놀라서 이제 다른 스태프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걔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못 봤냐고. 할머니가 저 집 옆집을 가리키면서 저 집을 들어가기 전에 웬 여자가 공중에 떠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엄마. 아무도 못 봤냐고 하면서 막 덜덜덜 떨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머리가 딱 굳은 거예요. 아, 저 할머니 뭐 본다. 분명 본다.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 그 집에서 나오는 할머니를 불러갖고 어떻게든 붙잡고 물어봤대요. 할머니 우리 봤다고 여자 귀신 쫓아 들어가는 거 봤다고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할머니가 진짜 그냥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다 나가라고 외지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섬 문제니까 섬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야. 막 하면서 막 스탭들을 그냥 미친 듯이 밀어내고 그냥 또 옆집으로 또 가더래요. 네. 가지고 그 스탭들 생각은 뭔가 이제 찍어내고 뭔가 정보가 나와 촬영을 하고 할 텐데 누가 봐도 메인 핵심에 있는 인물이 저 할머니인데 그리고 정신이 나갔다는 그 남자인 거고 네. 근데 정신 나간 사람 인터뷰를 하긴 힘들고 그렇다고 할머니를 인터뷰하려고 했더니만 너무 완강하게 거절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 정신 나가신 그 남자분을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그 저녁에 네. 참고 저희 팀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날 그 저녁에 그 섬 반대쪽으로 넘어갔대요. 네. 섬 반대쪽 넘어가가지고 그 남자를 찾기 시작을 했대요. 남자를 찾는데 남자가 해변에 있는 이제 바닷가가 보이는 돌에 그냥 멍하니 앉아갖고 바닷가 쪽만 이렇게 멍하니 계속 보고 있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가가지고 이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남자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옆으로 가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대요. 저기요, 저 죄송한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말을 걸었는데 고개를 싹 돌리는데 얼굴이 풀려 있더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얼굴 근육이 풀려 있다는 그 느낌. 한쪽 입꼬리 내려가 있는데 한쪽 입꼬리 올라가 있고 막 눈이 막 서로 짝짝이로 뜨어져 있고 그런 상태인 거래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인터뷰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래도 어쨌든 야밤에 사람을 남겨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저기 저 괜찮으시면 저희가 마을까지 혹시 안내를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딱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얼굴이 풀린 채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어쨌든 사람 한 명은 이제 마을로 보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이제 마을까지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옆집으로 귀신이 들어가는 걸 봤던 스텝 한 명이 앞에 누구 온다고 갑자기 막 긴장을 하더래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진짜 터벅터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 예. 멀리서. 야밤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후레쉬도 이렇게 어떻게 비춰가면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집으시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더래요. 자기한테. 예. 근데 할머니가 한 20m, 30m쯤까지 이렇게 딱 왔나? 갑자기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시면서 또 욕지거리를 하시면서 자기 쪽 미친 듯이 뛰어오더래요. 예. 그 연세에 뛸 수 없는 속도로. 오. 그분들은 이제 완전 패닉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패닉이 와가지고 막 그 부축하고 있던 그 남자 내버려 던져놓고 막 그 할머니 피해갖고 마을 쪽으로 미친 듯이 뛰었대요. 마을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갖고 마을회관 들어가가지고 또 그 팀도 이제 이거는 뭔가 귀신도 아니고 사람이 무서운 거니까 마을회관 문 잠고 진짜 안에서 이제 다 같이 또 불 다 켜놓고 뜬 눈으로 밤샌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도망치듯 나왔다는 거예요. 예. 결국 이렇게까지 소문이 너무 과장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 영화 팀에서 공포 영화 촬영이랑 소설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대본을 이 섬에 관련된 대본으로 써가지고 공포 영화를 찍으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나봐요. 한 네. 제작사 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제작사 쪽에서 그 섬에 관련된 이력을 조사해 보려고 막 주소도 받아보고 의뢰도 맡기고 이제 사전 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섬에 이제 제작자분들이랑 딱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조사를 했대요. 막 이 섬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막 물어보고 여러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해가 지게 된 거래요. 네. 그래갖고 이제 마을 회관에서 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어쨌든 공포영화 촬영팀이었고 그러니까 공포영화를 제작하려는 제작팀이었고 하다 보니까 일단 뭔가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네. 한 7, 8시쯤 되면 깜깜하니까 그런 데는 가가지고 이제 섬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뭐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보는데 한 여자 작가가 자기 감독님 자켓을 이렇게 땡기더래요. 네. 근데 그 손 느낌이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작가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갖고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는데
어쨌든 섬이어도 이제 산 비슷하게 이제 언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그런 언덕이 있는데 그 산 사이로 웬 여자가 걷는 느낌이 아니고 날아가는 느낌으로 쓱 하고 스쳐 지나가더래요. 와, 근데 그 뒤에 웬 남자가 쫓아가고 있더래요. 터벅터벅거리면서. 너무 기괴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스탭들은 그걸 보면서 진짜 뭐가 있긴 있다고. 이거 분명 뭐가 있긴 있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쫓아갈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겪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쫓아가진 말자. 일단 다 마을회관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나서 마을회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을 입구쯤 도착했을 때 그 할머니가 입구 쪽에서 이제 나오시고 계시면서 마주쳤대요. 네. 근데 그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감동 멱살을 딱 잡으면서 너 내 아들 봤지? 어디서 봤어? 이러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라서 뭐 거짓말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어버버거리면서 여기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어디에서 아들분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멱살 딱 놓으면서 들어가 있어. 오늘 밤은 나오지 마. 이러고 나서 그곳으로 걸어가더래요. 네. 이 답사팀 입장에서 이제 뭔가 건드리기가 싫어지더래요. 그래갖고 야 우리 안 되겠다 이거 촬영 못할 것 같다 여기 좀 너무 이상하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다음날 진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섬으로 네. 뭐 더 이상 조사하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그게 너무 기괴하고 이상하니까 나왔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영화사 쪽으로 팩스를 하나를 받게 됐대요. 예. 그러니까 답사를 들어가기 전에 그 주소랑 해가지고 그 섬에 관련된 1억에 관련된 조사해달라고 조사팀에 넣었으니까 그 조사 결과가 딱 왔는데 그 섬에 있는 마을에 처녀 귀신을 모시는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와. 그 옛날부터 그렇게 처녀 귀신 하나가 섬을 설치고 다녀갖고 그 처녀 귀신을 모시는 그런 바위가 있대요. 성각시 그런 건가? 네, 성각시 모시는 거죠.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영화 사전답사 팀에서 앞서 이제 드라마 촬영팀이랑 낭야특집 팀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니들 혹시 뭐 사당 같은 거 봤냐? 네. 여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데 우리는 많이는 못 봤지만 니들은 곳곳이 이제 막 사진도 찍고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냐? 예. 본 게 있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거 못 봤다고. 그런 거 봤으면 바로 알지 않았었겠냐고 우리들도. 그런 걸 못 봤으니까 무서워서 도망친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가 보다 막 도대체 그럼 뭘 모신다는 거지? 딱 이러고 있는데 두 번째 답사를 갔던 사람이 넌지시 그러더래요. 야, 왜 섬에 있을 거라 생각해? 바다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러더래요. 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바다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에 네. 빠져 죽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료 조사하는 애들한테 이게 더 이게 자세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남자가 미쳐서 날뛰고 있던 해변에서 한 100m, 150m 떨어진 곳에 여자처럼 생긴 바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모시는 거래요. 그 바위가 그래갖고 처녀바위라고 불린대요, 걔네들이. 와. 그러면서 전설을 이제 막 찾기 시작하니까 마을에 이제 가장 젊은 남자한테 꼬이기 시작한대요.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마을의 가장 젊은 남자 그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시는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제 거기 있는 사람한테 꼬여갖고 그러고 있던 거래요. 처녀 바위. 네. 자 그래갖고 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까지 귀신 모시는 곳이면 답 없다가 돼버린 거야 그 섬은. 네. 그래갖고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만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소문이 흐르고 흘러갖고 저도 얘기를 듣게 되고 방송국에서 몇몇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얘기를 듣게 되니까 네. 궁금한 거예요 제가. 예. 그 심지어 저는 낚시 좋아하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낚시가 또 기막히게 잘 된대요 거기가. 그래갖고 어차피 밤에만 나타나고 마을에는 또 못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게 막 마을에서 막
해코지를 했다거나 막 직접적으로 봤다거나 그러는 건 그 스탭들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해가지고 진짜 마음 놓고 낚싯대 챙겨놓고 배 타고 들어가서 그 섬을 갔어요. 네. 가가지고 한 바퀴 쫙 둘러봤죠. 그리고 일단 그 바위의 존재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그 뒤쪽까지 갔는데 이제 그 남자분은 안 계신데 정말 한 100m, 150m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몰라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다수의 섬들이 막 거북이 섬 막 그런 식으로 이름 붙여도 실제로 이게 거북이처럼 보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과연 처녀처럼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뻥긋 솟아 있는 바위가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눈에. 그래갖고 아 진짜 적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그래도 어쨌든 뭐 바다에서 돌아가신 걸 테고 안 좋게 돌아가셨을 테니까 명복은 한번 빌어주자 한 다음에 기도 한 10초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마을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낚시를 시작을 했죠. 네. 낚시를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이제 저녁 시간쯤 되니까 이제 해질녘 타이밍이 낚시가 잘 되는 계절이 있거든요. 네. 그 계절이 되니까 이제 저도 몰랐는데 그날 민박집에 남자분 네 분이서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해질녘 때부터 새벽까지 낚시를 하기 위해 갖고 그냥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제가 이제 해질녘쯤 되니까 그 딸은 이제 남자 네 분이서 이제 낚시 포인트로 나오시길래 인사를 드렸죠. 네. 안녕하세요. 낚시 오셨나봐요. 막 하면서 서로서로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저녁에도 그 할머니가 그 낚시팀 방을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 아직 계시네? 오. 네. 뭐 얘기 듣기론 제가 그 섬을 들어갔을 때가 이제 영화 촬영 답사팀이 들어가고 나서 3년 정도 후였다고 하니까 네. 그 할머니가 아직도 그렇게 문 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려 보여갖고 얘기하는 건데 너 민박집 혼자 잡았으면은 민박집 그 계약 해지하고 우리랑 같이 자라고. 네. 여기 되게 이상한 할머니 있다고. 이상한 할머니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들 이제 낚시하려고 장비 체크하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서 쌍욕을 하면서 막 집안 곳곳을 뒤지다가 나갔다고. 네. 너 혼자 있다가 괜히 몹쓸 짓 당한다고. 뭔 짓 당할 줄 알고 너 혼자 여기 왔냐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챙겨줘서 실제로 그분들이랑 같은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저는 배 타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되게 쎄하긴 하더라고요. 그 섬은. 근데 여기는 원체 유명한 섬이어가지고 아마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는 뭐 포기했습니다. 가실 분들 가세요. 그 뒤는 네. 저희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 할머니를 그쵸. 만나건, 그 해변가를 막 뛰어다니는 사람을 만나건, 그건 자유예요, 여러분들의. 음. 오, 엄청나네. 그런 섬이 있더라고요. 올해 별곳을 다 다니셨네요,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거기가 좋았던 게 뭐냐면요. 낚시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아, 거긴요? 뭐가 좀 잡혀요? 좀 많이. 뭐 기본적으로 광어는 어지간한 대한민국에선 다 올라와요. 우럭도 되게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도움은 이제 옆에 있는 형님들이 좀 잡으시더라고요. 아, 돔 비싼데. 네. 그래고 되게 야. 잘 잡고 저녁에 그날 그 형님들이랑 이제 회도 떠먹고 하고 잘 올라왔죠. 그래도 별일 없었네요, 다행히도. 아스라님께서. 저는 별일 없었죠. 그러니까 그날 새벽 한 2시까지 낚시하고 포인트가 좀 잠잠해지길래 이제 들어와서 회 떠먹으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 형님들이 이제 문을 다 잠그시더라고요, 막. 아이고야. 아무튼 오늘 아스라님께서 정말 특이한 섬이었고 기괴한 섬이었어요. 처녀 귀신을 모시는 섬이다. 예. 신을 모신다, 뭐 용왕을 모신다, 뭐 이런 얘기는 용을 모신다까지 최근에까지도 들어봤지만 이런 무슨 처녀 귀신을 모신다, 숨각시 모시는 섬도 처음 들어보네요. 근데 아직 지방에 정말 옛날이 남아있는 그런 시골들 가게 되면 귀신을 모시는 동네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오, 다른 네. 동네도 있으면 언제든지 또 들려주시길 바래요. 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까지 또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고 항상 좋은 일들만 앞으로는 가득하시고 아스라님도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아유, 정말 최고의 칭찬이시네요. 그런 덕담을 많이 받아야 보세요. 되는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야, 또 이런 또 기괴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네요. 검색하시면 뭐 찾을 수 있다고는 하니까 가실 분들은 가십시오. 이제는 제가 포기했습니다. 예. 뭐 조사하실 분들 조사하시고 가실 분들은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하지만 괜히 안 가는 거는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